투자의 참견, 오늘 목요일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서용환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목표 주가 도달 종목이 있습니다. P2E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받았었던 룽투코리아인데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공략했었던 이 종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도달했죠? 예, 룽투코리아가 MMORPG 열혈강호 글로벌이 P2E 버전으로 재출시가 되면서 동사 주가가 높이 상승을 했죠. 사전 예약자 숫자가 500만 명이 넘는 등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게임성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높게 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스크립트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하락세가 이렇게 14%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을 50%만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으나 이미 상승 추세가 좀 꺾인 것으로 보여서 전량 매도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하락을 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다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하는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제가 나중에 좋은 가격대가 오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룽투코리아입니다. 계속해서 게임주 공략은 이렇게 성공해 주시는 모습이죠. 게임주 IT 잘 공략을 해주고 계시는데 10월 26일에 알아봤었던 이 룽투코리아가 3차 목표 주가까지 도달을 했고 고점 이 3차 목표가 11,500원을 넘어서서 12,450원까지 올라섰었습니다. 수익률이 100% 넘게 나왔고요. 현재 주가가 13% 하락하면서 1,50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승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한 물량에 대해서 전량 대부분 매도하는 의견 좋겠다는 생각 들어봤습니다. 자, 목표 주가 도달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또 주목해 주실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류 OEM 관련주 높은 성장세에 올라타다. 리오프닝 관련주로 어제 산업리포트 더 팩트에서도 의류 OEM주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서용환 전문가는 이슈에 참견해서 고성장주라고 판단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의류 OEM 업황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배경에 대해서 어제 좀 알아봤었는데 엔데믹에 따른 외부 활동의 증가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수요 업체들의 재고 확대, 원화 약세, 동남아 생산 차질 해소 이런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서용환 전문가는 오늘 어떤 변수가 좀 결정적이라고 보고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의견 주시죠. 예, OEM 그리고 ODM 형식으로 의류를 제작을 해서 공급하는 주식 기업의 투자가 상당히 유망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한 브랜드를 바탕으로 F&F 같은 그런 기업들도 OEM 기업으로부터 의류 제품을 제공받아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죠.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좀 유망해 보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OEM 관련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투자 유망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의류 제조 OEM 기업들이 도산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전 세계인들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옷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죠. 그로 인해서 20년도 전체 의류 소비액은 글로벌 리하게 19년도에 비해서 무려 40%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의류 제조업은 반도체 제조업처럼 높은 기술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들은 수익성이 악화되자 금방 버티지 못하고 도산해버리는 기업들이 속출했죠. 이로 인해서 경쟁이 지금 매우 약화된 상황이고요. 살아남은 OEM 기업들이 시장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과거 IMF 당시에 국내 의류 공장들이 대구에 많았는데요. 이때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대규모 업체들만 시장을 독식하면서 크게 성장한 것은 국내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많이 아는 그런 얘기죠. 또한 이러한 가운데 중국이 코로나 봉쇄에 나서면서 베트남 및 동남아의 생산 공장을 가동 중인 국내 기업들이 더욱 수혜를 볼 것이라는 어떤 전망도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류 공장 임금이 베트남의 2배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4배가 넘기 때문에 사실 브랜드사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는 것을 좀 꺼리고 많이 줄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비싼 임금이라도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공장 자체가 문을 닫다 보니까 공급도 줄고
장기적으로는 임금이 상승을 해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쪽에 있는 공장이 있는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보내드린 그래프를 보시면은 미국의 의류 재고 수준이 나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상당히 적은 수준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도매상인 그 홀세일 그 기준으로 봐도 코로나 이전보다 그 재고가 매우 적은 상황이지만 일반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리테일에서의 의류 재고는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갭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수요 공급에서 이 정도의 갭은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갭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이 Y축이 지금 의류 그 개수가 아니라 달러 기준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한다면은 사실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공급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그 각국의 그 유동성 공급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긴 시간 동안 지속이 됐다는 점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격이 높아졌는데도 코로나 이전의 재고에게도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는 매우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이 재고를 채우기 위해서 의류 브랜드사들은 의류 OEM 업체들에게 의류 주문과 수주를 지금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화 약세도 OEM 업체들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환율이 높아지면은 수출 기업의 외형이 성장되는 것은 기본 상식이죠. 여기에 그 해상 운임도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점도 원가율 하락에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면화 가격이 상승 중에 있지만 언제나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그 원가 상승률은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동안 그 의류 관련 기업들에 대해 그 지루한 사업이고 그 성장성이 없다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OEM 업체들에 대한 그 시장이 안 좋은 평가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올해에는 이 OEM 업체들이 큰 폭의 성장이 담보돼 있고 이로 인해 섹터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겠다라는 시각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불안할 때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주식을 하지 마시고 실적이 아주 잘 나오면서 이렇게 성장성도 갖추게 된 의류 OEM 관련주 포트에 꼭 추가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조금 시장 하락보다 조금 더 하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하락이 마무리됐을 때 좀 비중을 좀 실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업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계 도산이 많이 일어났었던 게 의류 쪽이고요. 그리고 지금 재고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목할 섹터 의류 쪽 꼽아주셨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오늘 좀 조정이 큽니다. 영업무역, 한세실업 이런 종목 저희가 어제 분석을 했었는데 어제 큰 음봉이 나오고 오늘 추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심리가 좋지 않으실 거거든요. 잘 접근하는 것, 좋은 가격에 접근하는 것 너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업황이라는 것은 확실히 확인을 했고 또 여러 방송을 통해서도 이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항상 서영환 전문가는 시장에서 좀 숨어 있거나 좀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는 쪽을 주목을 해 주시는데 의류 OEM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주목하실까요? 예, 그 JS 코퍼레이션 다 관련주로 꼽아보겠습니다. 오늘 좀 하락이 깊은데 아직 상승 추세에서 그 추세선 하단을 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매수하기 좋은 그런 구간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단을 깨도 저는 어차피 그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단을 깬다 하더라도 회사 펀더멘털이 견실하다면은 계속해서 매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9월에 2만 원에 제가 매수 추천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2만 6천 원에 2만 5천 많이 하락을 해서 2만 5천 원대에 있는데 지금 시장이 조정받는 와중에 아주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도 매우 좋은 상황이고요. 동사는 그 명품 핸드백 OEM 제조와 그리고 의류 OEM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백 제조에 있어서는 글로벌 탑티어 품질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10대, 20대들이 선호하는 핸드백 브랜드 1위에서 5위까지 모두 JS 코퍼레이션의 고객사인 것은 아주 고무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22년 올해 매출액 전망은 1조 1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800억, 순이익은 600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600억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PER이 7배가 되지 않는 아주 그런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보셔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평선이 예쁘게 배열되면서 지지대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OEM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OEM 업체들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고 성장성도 가장 높게 보여주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매우 좋은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JS코퍼레이션 완만한 정배열의 우상향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연초에 7,000원 초반에서 사실 한 단계 크게 레벨업된 이후에 잘 지지해 나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핸드백 OEM 기업, 핸드백 OEM으로 마이클 코어스, 코치, 게스, 버버리 쪽에 핸드백 OEM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저평가 상태에 주목하고 있는 종목 JS 코퍼레이션 이슈 관련주로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종목의 참견의 종목을 2개씩 꼭 주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궁금한데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예,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태평양 물산하고 그리고 E&D를 준비를 했습니다. 태평양 물산은 오늘 주제와 관련된 기업이죠. 동사는 OEM 기업으로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지에서 생산 시설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제조 경쟁력이 지금 많이 약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에 시설을 보유한 동사가 중국이 이제 수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동남아 쪽에서 가져오면서 태평양 물산이 그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주 쪽에서 의류 재고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동사는 특히나 미주양 고객사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갭, 그리고 타겟, 콜롬비아 등 이런 미주양 고객사가 많이 있는데요. 그 동사에 대한 주문량이 앞으로 좀 많이 급격히 늘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동사의 실적은 올해 실적은 19년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매출액은 9,500억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430억, 순이익은 한 270억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에 반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1,200억 수준으로서 매우 저평가인 그런 상황이죠. 지금 차트를 보셔도 지금 최근 저번 주 금요일부터 3거래 연속으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 좀 하락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상승을 했던 것을 그대로 되돌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더 낮은 가격에서도 매수하시는 것도 상당히 유효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이 좋지 않지만 어찌됐든 펀더멘털이 좋고 성장성이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금방 하락을 딛고 올라설 때 더 빨리 치고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20년도, 21년도 실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 상황이었고 이제 코로나 다 끝났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안 좋은 실적을 우려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실적이 또 나올 것이라는. 그래서 19년도 이전의 체력을 회복한다는 관점에서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조금 더 주가가 좀 하락했을 때 2,350원, 그리고 목표가는 한 2,900원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손절가는 2,1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E&D입니다. E&D는 의류 기업은 아니죠. 양극재, 전구체 관련 기업인데요.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좋지 않습니다. E&D도 거의 수개월 동안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나 2차 전지 섹터가 재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시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근데 과거에는 그 2차 전지에 발을 조금만 걸쳐도 급등을 하고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이제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선별해서 핵심적인 종목들만 상승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동사는 양극재 전구체 대표 기업으로 중국에 치중되어 있던 전구체 의존도를 해소시켜줄 그런 아주 중요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중국이 전구체 공급을 아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전구체 공급을 안 해버린다고 하면은 국내 제조사들은, 양극재 제조사들은, 그리고 2차 전지 밸류체인의 모든 기업들은 생산이 스톱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앞단에서 전구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E&D의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양극재에서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전구체죠.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에서 무려 한 70% 정도가 전구체가 가격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 옥석 관리 장에서 당연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21년도 말 기준으로 양극재 전구체 시설을 약 5,000톤 가량 연간 5,000톤 생산 시설을 보유했었는데요. 올해 말에는 이 시설이 1.5만 톤에서 2만 톤 규모로 증설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고객사의 증설 요구량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만큼 추가 증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현재 확보한 증설 물량만을 토대로 양극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E&D에 적용을 시켜본다면은 동사의 시가총액은 적어도 6천억 수준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2,500원 수준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깃두리님께서 E&D 실적은 언제 나올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실적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증설 물량이 1.5만 톤에서 2만 톤 증설 물량이 올해 가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증설된 5천 톤에 대한 증설만 되는데, 근데 E&D가 다른 사업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전구체 부분에서는 올해에는 매출액이 한 500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전구체나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올 때 사시면 늦습니다. 그때는 이미 고점입니다. 증설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가 나올 때, 그리고 그것이 구체화될 때 그때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날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도 삼성 완전히 성공하면 주가 그때부터 좀 나락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성장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E&D 증설 시작 단계 그리고 이게 추진되었을 때 주가 탄력은 가장 강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서영환 전문가의 종목의 참견 두 종목 태평양 물산, E&D 알아봤습니다. 서영환 전문가님 이번 주 화요일에 방송 잘 하셨어요? 공개 방송이요? 예, 권님 말씀해 주신 덕분에 아주 잘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에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서영환 전문가가 지금 3부에 걸쳐서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양극화 심화하는 필연이다 였고요. 3월 29일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유망 섹터 유망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4시에 또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올바른 매매 전략과 우량 실적주 추천이라는 내용으로 방송해 주시니까요. 다음 주도 화요일에 저희 방송 출연을 안 하시지만 서영환 전문가 공개 방송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투자의 참견이었습니다.